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신경병증, 신장, 콩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족부 쪽에 이제 문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합병증이에요. 망막병증. 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이걸 결국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면 어떻게 되냐면 실명됩니다. 실명.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적은 퍼센티지가 아니에요. 물론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이 40세 이상 당뇨병 있는 성인에서 이 망막병증이 얼마나 생기냐 봤더니 한 28%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30% 정도 생기는 거니까 꽤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시력 저하까지 생기는 사람은 한 4% 정도 된다고 해요. 25명 중에 이제 1명은 이 망막병증 때문에 시력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눈에 문제가 생겨도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프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이 철저한 혈당 조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망막병증이란 게 뭐냐? 그럼 일단 이 망막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눈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게 눈은 제가 그냥 대충 그릴게요. 눈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너무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제일 앞에 있는 여기가 이제 각막입니다. 각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가 있죠. 렌즈 앞에는 이렇게 홍채가 있어가지고 이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고 렌즈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망막은 요 뒤에 이렇게 상을 받아들이는 그 이제 부분이 망막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물이 있어요. 나무 같은 나무가 있다 이렇게. 나무 되게 못 그렸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나무라는 걸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제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굴절돼가지고 여기에 상이 딱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건 나무다라는 정보를 어디다가 전달해야 되냐면 뇌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다 모아가지고 정보를 어디로 가냐면 뇌로 갑니다. 그러니까 요 신경이 시신경이에요. 시신경. 영어로는 옵틱 너브, 시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막은 일종의 뭐냐면 변형된 신경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이죠. 결국은 특화된 어떤 신경이죠. 그러니까 이 신경이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하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혈관이 같이 들어와요. 혈관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얘를 이렇게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여기 동그랗게 되고 이제 신경이 빠져나가는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신경 디스크라고 하거든요. 옵틱 디스크 맹점이죠. 그러니까 이쪽은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쪽에 상이 맺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맹점이 있다 이런 거 연습도 해보고 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요 부분이 이제 맹점이고요. 요쪽에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혈류 공급을 해줍니다. 예.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제 당뇨가 만약에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합병증으로 생기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이제 단계가 적을 때, 그러니까 이 당뇨가 굉장히 초기고 이럴 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서서히 문제는 생기고 있는 거죠. 예, 문제가 없다가 이제 계속 좀 지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이 혈관의 혈류를 조절하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를 우리가 주변 세포 또는 이제 영어로는 페리사이트라고 합니다.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쪽으로 가는 그 혈류의 양을 결정해줘요. 얘가 이제 딱 보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으면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할 것 같으면 적게 주고 이런 걸 하는 건데 당뇨병이 있으면 이 페리사이트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피를 과도하게 많이 보내게 돼요. 이게 피를 과도하게 많이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얘는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미세혈관 합병증이에요.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이니까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인데 피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하냐면 꽈리를 이렇게 한번 틀어서 갑니다. 꽈리를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가면은 꽈리를 이런 데도 꽈리를 틀 수가 있습니다. 그 꽈리 트는 거를 우리가 미세동맥류라고 그래요. 마이크로 애뉴리즘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제일 먼저 생겨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압력이 세지면 좀 출혈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안저검사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빨간
그런 출혈 반점 같은 게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내과 의사라서 이런 걸 잘 보지는 못해요. 그냥 저 이론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이제 망막병증까지 이렇게 컨트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 환자분들을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이 안저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안과를 가보시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전부 다. 그런 걸 이제 가시면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또 이 투과도가 증가합니다. 투과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으로 산소하고 영양분만 딱 줬으면 좋겠는데 이 당뇨병이 있으면은 이 혈관 벽 자체가 조금씩 좀 망가지면서 이쪽으로 자꾸 뭐가 나와요. 이렇게 삼출물이 자꾸 나옵니다. 삼출물.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런데 이제 가다가 이게 혈관이 가다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삼출물이 나와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가 있으면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검은 게 이렇게 좀 둥둥 떠다니듯이 그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시력도 떨어지고요. 예, 그런 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은 자 자꾸 피나고 뭐 삼출물 나오고 이러면은 이 혈류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허혈이라고 합니다. 허혈. 혈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걸 이제 허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자구책이 있어요. 이 허혈 상태에서는 이 혈관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혈관이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막 여기서 이제 여기도 혈관이 생기고 이렇게 혈관이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요. 그게 이제 신생혈관이라고 합니다. 신생혈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그런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걸 이제 프로리퍼러티브 다이아베틱 네프로피 지금까지는 이렇게 신생혈관 안 생겼으면은 NPDR이라고 그래요. NPDR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DR이라고 보통 쓰거든요. 근데 이게 신생혈관이 생긴다는 거는 이 프로리퍼레이션 뭔가 이렇게 막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혈관이. 근데 이게 이제 없으면은 non-proliferative, 그러니까 증식 안 한다는 거죠. 요 단계와 요 단계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왜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VEGF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 피가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인자를 만들어가지고 혈관을 갖다가 생성해라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관이 막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혈관이 이렇게 생기면은 뭐 이렇게 좋은 거 아니냐. 혈류 공급도 많이 받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생긴 혈관은요,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런 삼출물이라든지 뭐 피도 잘 나고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계속 손상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피나고 뭐 삼출물 나오고 뭐 이러다가 허혈이 되고 이러면서 신생혈관 생기고 이러면은 이게 자꾸 손상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이 구조물 자체가. 그러다 보면 얘가 이게 섬유화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화, 딱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망막박리라고 해요. 망막박리. 망막박리는 굉장히 응급한,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이거는 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확 시력 저하가 생기고 실명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이제 잡아당겨가지고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뭐 혈관 생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당뇨병이 눈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치료는요, 일단 예방.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방하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계속 드리는 얘기죠. 철저한 혈당 조절. 이거밖에 없습니다. 답이. 혈당 조절. 근데 이게 진짜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그러니까 또 이게 이 당화혈색소만 가지고 이걸 또 예측을 할 수도 없어요. 물론 뭐 당화혈색소 높으면 더 많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만은 당화혈색소는 제가 뭐라 그랬죠? 3개월 동안의 어떤 평균 혈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망막병증 같은 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올라가고 이런 거에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이런데 잘 일으켜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거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혈당의 변동, 막 들쭉날쭉 하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물론 뭐 망막병증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거에도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철저하게
혈당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뭐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 변동폭을 갖다가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일반적인 혈압을 조절하는 거죠. 혈압 조절. 예, 제가 이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다 혈류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혈류가 너무 많이 공급이 돼서, 뭐, 이렇게 미세동맥류도 생기고, 삼출물도 나오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혈도 생겨서 신생혈관에서 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압 조절도 철저히 해야 된다. 또 뭐 고지혈증도 잘 조절하면 좋겠죠. 고지혈증이라는 게 염증이랑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이게 별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방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비증식성 뭐 요런 때는 이게 이제 증식성으로 가지 않게 잘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철저한 혈당 조절이죠. 똑같죠. 철저한 혈당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갈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증식성 이 망막병증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이제 레이저로 광응고술이라는 걸 합니다. 레이저 광응고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위험해 보이는 데를 다 이렇게 응고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 포칼한 그 부분에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가 있거든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면은 그쪽에 그 시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지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거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시력 측면에서 안 하는 게 좋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더 위험한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레이저 광응고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VEGF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신생혈관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요걸 막는 약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VEGF 요쪽을 이제 막는 그런 약제 또는 뭐 PKC라고 하는 그런 신호전달 물질이 있어요. 그걸 막는 그런 이제 약제 같은 것도 주입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면은 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가 뭐 잘 아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뭐 많이 이렇게 쓰이는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고 제일 좋은 건 뭐다? 바로 철저한 혈당 조절이다. 그러니까 처음 당뇨병이 생겼을 때부터 이 망막병증 끝까지 갈 때까지 모든 그 예방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철저한 혈당 조절이에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뭐 의학이 발전을 하면 이 기전 같은 것들을 더 잘 알아서 그거에 맞는 뭐 약이나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근데 사실은 이 당뇨병이 이 망막에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각막에도 안 좋고요. 렌즈에도 안 좋고요.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데, 이제 이게, 이 망막병증이라는 게 굉장히, 그 크리티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건조증도 많이 오고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망막에 있는 거 말고도 각막도 좀 손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눈이 불편하고 그렇다. 그러면 단순한 뭐, 건성환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안과에 가서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